안녕하십니까. 부부 펀 더하기 이병준입니다. 자, 우리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, 이런 말이 있죠. 작은 일을 소홀히 여겼다가 나중에 큰 화를 더 입게 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. 근데 이 말을 반대로 조금만 적용을 하면 지금 사소한 일 하나를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고 그 보완점을 마련한다면 도리어 위험을 막는 정도에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한 2해 전에 제가 어느 미국계 대형 마트죠, 코스트코에서 청소기를 하나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이 청소기가 살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건데 몇 개월 쓰다 보니까 흡인력이 너무 약해서 도대체 이 청소기 못 쓰겠다. 그래서 불만을 제기하려고 코스트코 매장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직원은요,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신품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환불해 주겠다고 그럽니다. 아니, 몇 개월이나 지났는데 말이죠. 자, 사실 그 청소기는 저희가 사무실을 새롭게 만들면서 그 인테리어 할 때 마구 썼던 거라서 조금 너무 낡아 보였던 것이기도 한데 가지고 갔더니 이 사람들은 두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환불 처리를 해주더라고요. 자, 그러면서 사실은 내심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 방침이 참 고맙기도 한데, 그렇게 고객이 뭔가 불만을 표시해 왔을 때 즉각 조치를 해준다는 이것들이, 물론 청소기 회사의 방침인지 뭐 또 그 코스트코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회사는 불만을 그렇게 접수하고 바로바로 처리해주는 고마운 회사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얼핏 보면 손해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. 자, 그런데요, 비슷한 경험인데 몇 주 전에는 사실 제가 태블릿 PC를 쓰지 않는데 또 아마 이동 거리도 많고 해서 모처럼 큰 마음 먹고 태블릿 PC를 구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아는 분이 있어서 국내 중소기업에서 그걸 만들고 있으니까 이 제품을 쓰라고, 그래서 본인하고 잘 아는 사이니까 제품에 대해서 뭐 신뢰할 만하다. 그래서 저는 두 말도 안 하고 그분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막상 사용을 해본 결과는 너무 실망이었습니다. 근데 가격이 아주 저렴했다면 뭐 속된 말로 싼 맛에 쓴다 싶겠지만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어느 아주 유명 브랜드하고 비슷한 건데 이렇게까지 비싸게 받을 리는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. 자, 그냥 환불해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. 저는 그것을 위해서 A4지 2장에 걸쳐서 반품 사유서를 썼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. 결국은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 전화 받는 분들의 태도가 아주 퉁명스럽습니다. 아니, 저렴하게 아는 분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어서 다른 분보다 저렴하게 주었는데 왜 반품을 했느냐라는 식이고, 또 가격이 비싼 것은 거기 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합니다. 근데 사실 제가 쓰던 그 프로그램은 일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는, 그렇게 금액으로 따지면 저 가격 차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변심 고객, 단순 변심 고객 이렇게 그 취급된다는 그런 아주 불쾌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. 마지막 이분이 전화를 끊으면서 남긴 혼잣말 때문에 정말 기분이 완전 상해버렸습니다.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은 개봉한 물건은 판매도 안 되는데. 자,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데요. 저는 정말 아주 불쾌감이 하늘을 찌르는데요. 자,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고 보면 그냥 단순히 환불이 아니라 사유서를 A4지 2장에 썼다는 말은 그 제품을 꼼꼼하게 살폈다는 개념 아닐까요?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떻고 어떤 부분은 이렇고 그거를 사유 정확하게 써서 얘기를 해주었는데, 자,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고객의 불만으로 접수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고, 혹시 그 문제들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고객들을 통해서도 이미 들어왔을 법한 문제들이었다는 거지요.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여서 이거를 시정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었다면 아마 그 제품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을 테고 결과적으로 자기들 매출에 플러스가 됐을 겁니다. 결국 불만이 있다는 뜻은 불만족이라는 뜻이고, 불만족이라는 뜻은 원했던 그 니즈에 충족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죠.
그래서 그 말을 바꾸고 얘기하면 고객의 니즈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뜻도 되고 거기에 맞춘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아마 대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. 자, 안타깝게도 그 회사가 몇 주 뒤에 그 아는 분을 통해서 들었더니 아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자, 한편에서는 좀 씁쓸하기도 했고 한편에서는 안타깝기도 했고 또 한쪽 마음에서는 뭐 자업자득 아니냐 이런 마음까지도 올라오더라고요. 자, 이 방식이 어쩌면 우리가 인간관계 또 가족관계 직장생활 속에서도 똑같은 관계가 아닐까요? 자, 누군가가 뭔가 불편해하는 것이 있고 불만을 표시해 온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숨은 니즈가 있다는 뜻입니다. 만약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개선해 준다면 둘의 관계는 앙숙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. 또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든 즉각 그때그때 미안한 마음이 들면 그때그때 사과하다고 얘기하고 또 뭐 흔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도 그때그때 표현을 하는 것들이 훨씬 좋다는 걸 보게 되지요. 가끔 부부 세미나 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듣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폭소를 터뜨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눈물을 훔치기도 하는데요. 가끔씩 그럴 때 소감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정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참 무지하게 행했고 나의 어떤 무지 때문에 내 배우자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. 그래서 미안하다.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일단 강연을 중단하고 그 미안한 마음을 직접 전달하라고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. 자리를 돌려 앉게 하고 양손을 마주 잡게 하고 눈과 눈을 꼭 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라 그러는데요. 아마 그렇게 했을 때 거의 10중 8구는 다 웁니다. 그 마음이 진심이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 과정들이 되게 정말 진심으로 전달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. 또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 또한 같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. 자,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이루었다는 뭐 그런 내용을 담은 버킷리스트 거기는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자, 그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면 그분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씩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관점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목록을 적고 난 다음에 즉시 시행했기 때문에 얻은 행복 아닐까요? 따라서 행복을 부르는 말들은 자, 즉시 또는 즉각, 바로, 지금, 냉큼, 그때그때 이런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행복은 언제나 지금입니다. 감사합니다.